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5장 정류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는 딱 하나로 정의하자면은 짜잔, 바로 요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다이오드 3개짜리가 한 세트인데 자,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톱보다 요 작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바로 정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류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정류기와 함께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기를 대비시키려면 어떤 개념을 넣으면 좋다고 했죠? 물을 넣으면 좋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수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수기. 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무슨 원리? 필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 입자들을 필터에서 거르는 거죠. 그렇죠? 걸러서 깨끗한 물만 나오게 되는 거고, 지저분한 것들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류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전기가 더러운 전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류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방성이 없기 때문에 교류를 약간 조금 지저분하다, 아니면은 교류 중에서도 고조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안 좋은 파형도 있을 수 있죠. 외형파 같은 거. 이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류. 교류는 뭡니까? 주기적으로 전기의 극성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다이오드는 외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주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다? 도체와 같게 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플러스 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림으로 이제 기호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화살표로 그리게 돼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전원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을 플러스 걸고 이쪽을 마이너스 걸게 되면은요, 이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부도체가 됩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예전에는 전기가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안 통했지. 그러니까 철은 전기가 통하고 플라스틱은 안 통하고, 뭐는 통하고 뭐는 안 통하고, 그러니까 통하는 물질이냐 안 통하는 물질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였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도 남자냐 여자냐 이 둘 중에 딱 나누는 건데, 오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 어떤 소수자도 있구나, 이런 것처럼 도체냐 부도체냐가 나눠졌는데, 이런 지금 정류기에 쓰는 이런 소자들은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안 통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체가 영어로 컨덕터거든요. 그래서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자,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안에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자, 하나는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야지, 실제 전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동하는 겁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끔 내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64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반도체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자, 전력 제어에 사용하는 소자를 전력용 반도체 소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뭐 인, 안티몬, 비소 같은 것이 있고, 원자가가 5개인 거, 하나가 더 많은 걸 사용하고요. 4개에서 과잉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진다. 전자가 좀 많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명칭을 억셉터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같은 걸 사용하고, 원자가가 3인 거. 그러니까 4가 기준인데 N형은 하나가 많고, 그 다음에 P형은 원자가 하나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N형이 하나가 더 남게 되고 이쪽은 모자라게 돼서, 이걸 우리가 모자라니까
구멍이 생겨서 정공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걸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여기를 넘어와서 전류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공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반송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옮겨주는 게 무엇이냐? 전자를 옮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P형 반도체는 정공이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다. 여러분이 딱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 공, N, 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P, 공, N, 자. P형 반도체는 정공, N형 반도체는 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다이오드의 구조와 함께 다이오드의 외형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했을 때, 역방향으로 했을 때 뭐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다이오드가 자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고 했죠. 여기 플러스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저항을 집어넣고 만약에 전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여기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통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자, 이쪽에 마이너스 걸고 이쪽에 플러스를 걸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만약에 회로를 만들었다. 이쪽에 마이너스고 이쪽에 플러스다. 그럼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고. 여긴 통하지만 이쪽은 안 통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원이 교류 같은 경우 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플러스였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통하고 한 번은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도통, 이렇게 불통, 그쵸? 두 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64페이지 아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여기다 만약에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번은 통하고 한 번은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통하는 쪽만, 이쪽은 계속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쪽 극성만 갖게 되죠.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원리로 만든 것을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4페이지 밑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정류라고 하고 이 작용을 하는 기기를 정류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에 대학교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과에 제가 나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세부 전공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랩실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실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이 전력 전자 계열 납땜하고 아니면 전력 소자들 하고 뭐 이런 쪽에 제가 랩실에 있었습니다. 저기 최종현 원장님 아시죠? 최종현 원장님이랑 같은 랩실에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납땜하면서 아니면 소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파형 같은 거 측정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죠. 자, 265페이지 한번 보죠. 자,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뭐였었죠? 다이오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다이오드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P형과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고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캐소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K가 아닙니다. C입니다. C, CATH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K라고 왜 쓰게 되냐면은 C는 이미 콘덴서가 전기에서 기호로 크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괜히 K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CR. SCR은 이 다이오드에다가 게이트라는 문을 하나 이렇게 열은 겁니다. 이걸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면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전기 통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걸면 무조건 안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전기 신호를 줘야지 그때부터 전기가 통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기 딱 양쪽에다 전원 건 다음에 야 이제 전기 흘려도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전원을 좀 통과하게 합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게이트,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 SCR은 다이오드처럼 정류 작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PWM 제어라든지 조금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배우시게 됩니다. 혹은 뭐 위상 제어 같은 걸 할 때도 SCR은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스위치를 놓고 전원을 별도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100V이고 이건 5V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작은 전원 가지고 큰 전력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SCR은 이걸 뭐라고 하냐? 반대로는 전기가 안 통하게 되죠. 그렇죠? 다이오드처럼. 그러나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는 우리가 역저지 3단자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구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형, N형, P형, N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SCR의 특정. 자,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이다.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스위칭 작용을 사용할 때 반도체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이 적게 나오죠. 과전압에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안에 분해를 하더라도 정전기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소매를 걷고 그 다음에 금속체에다가 손을 대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방전시킨 다음에 실제로 움직여야 되겠죠.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다.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역류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SCR의 턴온 조건.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SCR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건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켜지냐 이 얘기예요. 턴 온 조건은 여기 게이트에다가 특정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이건 물론 SCR마다 다르게 되죠. 제품마다. 어떤 전류를 흘려야지 그때 비로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때 도통할 수 있게 흐르는 신호 전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이 레칭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턴온 조건이 있죠.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니까 이걸 부셔질 때까지 인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한다. 레칭 전류. 여기다 밑줄 하나 칩시오. 레칭 전류는 무슨 전류냐? 펄스입니다. 펄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신호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전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탁 문 열어 하면은 계속 전기 흐르는 거지. 여기서 계속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CR의 턴 오프 조건. 턴 오프 조건은 뭡니까? 전기가 잘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끌 수 있느냐? 자, 이 SCR에다가 제가 게이트에다 신호를 줬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한번 딱 신호를 주게 되면 계속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전기를 끄고 싶어요. 이제 전기를 그만 흘리고 싶어요. 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역전압 인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랑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은 흘러가는 전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플러스 걸고 마이너스 걸게 되면 당연히 그냥 바로 꺼져버리죠. 두 번째, 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어떤 전류 이하가 되면은 그러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저녁에 학원 문을 열었어요. 학생분들 와서 공부하십시오라고 해서 열었는데 한 막 100명, 50명, 100명이 와서 공부를 해요. 막 이렇게 열심히 그냥 자율학습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을 연다고요. 근데, 뭐 맨날 오시는 분이 저녁에 한 명 오고 막, 두 명 오고, 한 명도 어쩔 때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습실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걸 운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와야지 내가 이 자습실을 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5명이 뭡니까? 우리가 뭐 마지노선, 그쵸? 뭐 전쟁에서 유래된 말이죠.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하한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제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전류가 원래 한 뭐 5A, 10A 정도 흐르게 되는데 너무 적게 흐르면은 아예 그냥 딱 차단해 버리는 그런 전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어로 홀딩 커렌트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합니다.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전류예요. 최소 전류. 그래서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거나 역전압이 인가됐을 때는 SCR이 턴 오프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에노드의 극성을 불호한다. 그러니까 에노드가 여기가 에노드고 이쪽이 캐소드인데 에노드가 부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역전압이 인가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 SCR 관련 용어들도 있죠. 자, 그런데 SC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켜라고 해서 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 끄려면은 유지전류 이하에 흐르거나 역전압 인가되거나 하면서 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만든 게 GTO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GTO는 게이트에서 신호를 보내서 켤 수 있고 게이트에서 신호를 보내서 끌 수 있어요. 마이너스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GTO라고 합니다.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가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GTO라고 부르게 되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소자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거. 다이오드를 마치 역병렬, 그러니까 하나는 제대로 하나는 거꾸로 해서 병렬로 놓은 것 같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다이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CR을 역병렬로 접속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전류가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제어 소자다? 교류 제어 소자다. 교류 제어. 끝에가 이름을 AC로 끝나게 되는 거는 교류 제어 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방향 2단자고요. 이거는 양방향 3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할 때 좋을까요? 교류 제어할 때 좋겠죠. 그쵸? 교류 제어할 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전력용 트랜지스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68페이지 보면은 기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너 다이오드라고 해서 제너 다이오드는 좀 모양이 틀리죠. 그쵸? 제너 다이오드는 모양이 자, 이렇게 이렇게 꺽쇠를 만들어줬죠. 그쵸? 이걸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회로에 사용되는 거고 이건 항복전압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이 다이오드 이거는 몇 볼트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다이오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어떠한 동작 특성이 있냐면은 자, 이쪽에다 플러스 걸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걸면은 무조건 전기 통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쪽에다가 플러스 걸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걸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통해야 되죠. 언제까지 안 통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다이오드가 터질 때까지. 이 다이오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예전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아무리 모진 고문해도 그걸 이겨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400V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PIV 전압이라고 합니다. PIV가 뭘까요? Peak Inverse Voltage라고 해서 최대 역전압입니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는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이걸 우리가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데 항복 전압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 전압이 낮게 되면은요, 웬만하면은 전기를 흘려보내서 오히려 그럼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후미단을 보호해서 전압을 일정한 전압만 출력되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압 회로에 사용하고 그다음 뭐 SSS, LASCR, SCS, 다이액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는 보통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렇게 스토리,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특성, 그 다음에 SCR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진성 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의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2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불순물은 사가의 원소이다. 아니죠. 사가는 기본이죠. 그렇죠. P형 N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P형 P0 N자라고 했죠. 그렇죠. P형은 뭡니까? 정공이에요. 하나가 부족해요. 3가입니다. 3가. 2번의 1이죠. 3번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반송자는 P0N자. P형은 뭐예요? 정공이죠. 4번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구멍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결합전자의 이탈로 발생하게 됩니다. 5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뭐 정기적인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 2번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 감소한다. 3번에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절연체가 된다. 맞고요. 4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의 공정 중에 도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저항이 감소되거든요. 그렇죠?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6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자, 여기 온도가 있으면은 반도체의 저항이 있다. 반도체는 부성 저항, 마이너스, 부성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비례하게 되죠. 2번이죠. 7번, 다음 중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은 주로 무슨 작용을 하는가? 무슨 작용을 하게 됩니까? 정류 작용을 하게 되죠. 8번,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게 됩니다. 3번이 답이죠. 9번,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 뭐죠? SCR이죠. 10번, 다음 중 SCR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몇 번이죠? 2번이죠. 11번, 다음 중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SCR은 몇 단자? 하나, 둘, 셋, 3단자 사이리스터죠. 12번,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거는 역시 1번 SCR. 역저지 거꾸로 가는 거는 무조건 맞죠.
13번 SCR의 특성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PNPN 구조로 되어 있다. 2번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 3번 역방향 및 정방향 및 역방향의 제어 특성이 있다. 아니죠. 정방향은 제어를 하죠. 껐다 켰다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역방향은 무조건 막죠. 이건 제어하는 게 아니죠. 3번은 관계가 없죠. 14번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 오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지금 통전 중이에요. 이걸 끌려면 어떻게 돼요? 역전압을 걸거나 유지 전류 이하로 하거나. 그렇죠? 1번 순방향 에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 15번 SCR의 에노드 전류가 20A로 흐르고 있을 때,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20A라고 합니다.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에노드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냥. 왜? 이 게이트 전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켤 때만 신호에 필요한 거지 그 이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A. 16번 다음 기호 중에서 다이악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다이악이죠, 그렇죠? 끝에가 AC로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양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양방향 되어 있는 거.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다이액이고 2번은 트라이액입니다. 17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뒤에 이름 뭐 들어가 있는 거? AC 들어가 있는 거. 트라이액. 교류 들어가 있는 거. 3번이죠. 18번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GTO. 자기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GTO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장 정류기에 있는 부분의 첫 번째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 별로 없고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 정류기의 파트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이쪽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전자 소자가 발달함에 따라서 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쪽 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요새는 뭐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뭐 전등 제어라든지 뭐 가스 밸브 이런 거 다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 신호 회로의 발달. 그렇죠? 반도체의 발달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도 눈에 더 재밌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